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식탁 위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그 과일 한 조각이 사실은 조용히 혈관을 막고 몸속 장기를 무너뜨리는 숨겨진 공격수라면 어떨까요?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어온 음식이 오히려 몸속 깊은 곳에서 시간을 정해놓은 폭탄처럼 작동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오랜 연구 끝에 확인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건강하다는 이름 아래 너무 쉽게 우리 몸을 파고드는 습관들, 그리고 그 피해는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더 잔혹하게 다가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먹어왔던 과일 가운데 어떤 것들이 실제로 몸을 망치는지, 그리고 어떤 과일이 오히려 몸을 되살리는 희망인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말씀을 더 많은 분께 전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 한 번이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먼저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왔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 결과지를 앞에 두고 충격과 허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운동을 꾸준히 해도,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려왔어도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오르고 지방이 쌓이고 콩팥 수치가 나빠지는 일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런데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어왔던 건강한 음식이라는 환상, 그 안에 숨겨진 맹점입니다. 기치의 단계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한 이들을 통해 마음을 열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위험을 마주보게 되는 단계이지요. 여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부지런하셨고 늘 좋은 음식만 챙겨 드셨고 건강에 자신이 넘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식탁 위에는 늘 과일이 있었고 특히 달고 부드러운 과일을 한 끼처럼 드시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일이 매일같이 혈당을 치솟게 하고 콩팥에 부담을 주며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상처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숨이 차며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나서야 깨달은 진실이었죠. 승창 단계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과일들을 정면으로 뒤집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이라 무조건 몸에 좋다. 과일은 비타민이 많고 피로에 좋다. 과일은 아무리 먹어도 득이 된다. 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 세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곤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 능력과 콩팥 기능은 서서히 감소하고
과당의 처리 속도는 현저히 느려집니다. 즉 젊을 때 좋았던 과일이 노년기에는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과일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과일은 달고 부드럽고 먹기 쉬운 바나나입니다. 진한 향과 부드러운 질감 때문에 가벼운 간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압축된 단맛 덩어리입니다. 문제는 이 단맛이 노년기의 몸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단숨에 치솟게 만듭니다. 그 순간 몸속은 비상신호를 울립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내보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장기는 급격히 지치고 피로해집니다. 바나나는 그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더 위험한 점은 칼륨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지만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약물과 고칼륨 식품이 함께 섭취될 때 부정맥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원리를 모른 채 바나나를 매일 챙겨 드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뒤늦게야 그 위험을 알게 됩니다. 몸이 붓고 기운이 없고 숨이 차오르는 이상 증상들이 바로 이런 고칼륨 과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 알마다 혈당을 크게 올리는 당과 요산 생성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요산이 쌓이면 관절이 붓고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통증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나 술 때문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국내외 연구들은 일정량 이상의 과당 섭취가 요산 수치를 크게 올린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합니다. 특히 건포도처럼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고 당만 농축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몸은 이 당을 빠르게 흡수하고 혈당을 더 강하게 올립니다. 여기에 요산이 단숨에 증가해 관절 곳곳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여름철 대표 간식이지만 과당 함량은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과당이 포만감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뇌로 전달되지만 과당을 먹으면 이런 신호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더 먹고 싶고 배가 고픈 것처럼 느껴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다른 음식까지 더 찾게 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과당이 간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과당이 집중적으로 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지방 축적 속도가 빠르게 올라간다고 보고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과당 과다 섭취입니다.
즉 문제는 술이 아니라 과당입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은 단맛이 강하고 먹기 쉽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목도 마르고 입맛도 없고 허기질 때 과일 한 조각을 선택하는 순간 혈당은 급격히 올라가고 간은 지치고 콩팥은 버거워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뛸 수 있습니다. 승창 단계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이 왜 이런 과일에 취약해지는지, 노년기의 몸이 어떤 변화 속에 놓여 있는지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해가 있어야만 전조 단계, 즉 해결의 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는 감소하고 장기의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특히 콩팥은 해마다 기능이 조금씩 줄어들고 혈관은 점차 탄력을 잃고 굳어지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맛이 많은 과일은 단숨에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가 없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 위험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곧 몸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하다고 알려진 것들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승창의 단계입니다. 믿어온 상식이 깨지고 경고가 울리고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불안이 최고조에 오른 이 시점에서 전조 단계가 시작됩니다. 몸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어떤 과일이 오히려 몸을 살리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독이 되는 과일이 있다면 반대로 몸을 되살리는 과일도 있습니다. 먹는 순간 혈관이 기지개를 켜고 세포가 깨어나고 장기가 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반전의 이야기는 이어지는 2부에서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할 과일 하나는 많은 연구에서 꾸준히 확인된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일을 매일 먹은 분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 과일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이어서 듣고 싶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부에서 몸을 살리는 보약 과일 4가지와 그 활용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온 과일들 속에 숨어 있던 위험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과일들이 노년기의 몸에서 어떻게 독처럼 작용하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속의 질문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내 몸이 다시 젊어진 것처럼 깨어날 수 있느냐? 바로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몸을 망치는 음식이 있듯 몸을 되살리는 음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랜 경험과 연구 끝에 깨달은 중요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단맛이 강하고 빨리 흡수되는 과일들은 노년기에 독처럼 작용하지만 반대로 우리 몸의 흐름을 살리고 장기를 쉬게 하고 혈관을 깨우는 과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일들만 제대로 선택해 꾸준히 가까이 두면 몸은 놀랄 만큼 빠르게 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채소라고 생각하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사실 과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일들과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혈당을 건드리지 않는 과일. 이것이 시니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작은 단맛에도 몸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이런 변동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안정하게 합니다. 거기에 든든한 포만감이 오래가서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아보카도 속의 착한 지방이 혈관 속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내고 흐름을 좋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속 굳어있던 기름. 덩어리가 슬며시 풀리듯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을 몸이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식사 전에 아보카도 반쪽 정도를 권해왔고, 실제로 이 습관을 들인 분들이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보라빛을 가진 블루베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머리입니다. 말이 잘 생각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헷갈리고 어떤 날은 머릿속이 흐릿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나 겪지만 누구나 줄일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블루베리 속 보라빛 색소는 뇌세포가 서로 소통하는 힘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전화선이 다시 선명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뇌의 흐름이 조금씩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블루베리를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몇 주만 지나도 머리가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다시 집중이 잘 된다며 신기해하실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작은 크기지만 그 안에 담긴 비타민C는 정말 놀랍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침이나 감기 같은 작은 계절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키위는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키위를 껍질째 드시면 영양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껍질 속에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장을 편안하게 하고 면역 흐름을 강화해 줍니다. 면역이 올라가면 감기도 덜하고 몸이 쉽게 붓거나 피로해지는 일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꾸준히 키위를 드신 분들은 겨울철마다 반복되던 잔병 치레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네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은은한 쓴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 쓴맛 속에 중요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몸이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당은 쉽게 오르고 쉽게 내려가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금방 피로해지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자몽을 적절히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도록 몸을 돕습니다. 그러면 급격한 피로도, 갑작스러운 어지럼도, 폭식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만 일부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피해야 합니다. 약물의 농도를 높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과일이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과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과일들을 제대로 먹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오랜 경험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드시는 것입니다. 식전에 드시면 흡수가 훨씬 부드럽고 과일 속 좋은 성분들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욕도 안정되기 때문에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몸에 부담이 적어집니다. 또 과일과 떡이나 빵,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조합은 소화를 무겁게 만들고 영양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드시거나 블루베리는 요거트와, 아보카도는 녹색, 채소와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도 보관과 손질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는 너무 단단한 것보다 약간 말랑한 상태가 좋고 냉장고에 넣기 전 신문지에 감싸두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블루베리나 베리류는 식초를 아주 조금 푼 물에 짧게 담갔다가 헹구고 잘 말려 냉동시키면 영양을 살리면서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과일의 힘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변화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 하루, 단 한 끼, 단 한 조각의 선택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독이 되는 과일 3가지를 멀리하고 지금 말씀드린 보약 같은 과일 4가지를 가까이 두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2주 만에 얼굴빛이 맑아지고 어떤 분들은 한 달 만에 피로가 줄고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지속되던 소화 불편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회복합니다. 그리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힘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다면 한 걸음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